자, 파령대교의 첫 번째 교각입니다. 어쨌든 공반도에서 여수반도로 넘어가는 이 섬 5개 중에 다리를 만들었는데, 아마 제일 웅장하고 제일 전망이 좋은 곳이 이 파령대교일 것입니다. 이제 파령대교를 지나서 여수 방향으로 진행하면 섬 4개를 지나가 가지고 여수 반도로 도착이 됩니다. 반천에 갔다 여기 오는 거야. 우리 엄마하고 끝내는 거 내가 옆으로 돌아오는 거. 여기 지금 그 도로 교통 안내판에 이렇게 보면은 즉 국도 77번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, 이 77번 국도가 이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, 이제 그 77번 국도는 저 위쪽에 그 서해안 그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해서 뺑 돌아서 돌고 해가지고 이제 목포를 거쳐서 목포에서 다시 이제 부산 방향으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지금 여기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고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. 이 77번은 인천에서 시작해가지고 니은자 국토를 니은자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것을 국도 77번입니다. 77번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기에 있는 국도 7호선은 부산 그 해운대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북진을 해서 쭉 해서 이북 그 원산항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선이 이 국도 7호인데, 이제 그 77번을 왜 이제 만들었냐라면은 전 국토의 가스, 즉 바닷가 쪽으로만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77번에 7번을 더 해 가지고 난 다음에 77번이 생겼습니다.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, 어쨌든 이 77번이 여수 반도에서 남해대교로 건너가는, 여수를 지나서 남해대교로 남해선으로 지나가는데, 그 선에 해저 터널을 만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수에서 남해로 건너가려면 삥 돌아서 남해로 내려가야 되는데, 이제 직선 다이렉트로 그냥 8km의 그 거리만 바다 굴속으로 터널 지나가가지고 완공되면 바로 직선에서 77번이 연결됩니다.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 해저 터널이 32년인가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. 이 고흥반도에서 출발하는 국도는 2개입니다. 외나라도 로켓 우주 발사대에 있는 그 외나라도 끝에서 국도 15호가 출발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산 적대봉 저쪽 그 남쪽 편에 있는 오천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흥 쪽으로, 이제 소록도, 녹동, 이렇게 고흥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국도 27호입니다.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거미만 같이 이렇게 촘촘히 엮여 있는 도로는 약 그 4가지로 분리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, 그 조금 아까 봤던 그
그 타원형의 파란색의 그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그 일반 국도. 근데 이제 그 둥그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도,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가지원 지방도,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에서 이렇게 터널 들어가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형상화하는 그 도로가 고속도로인데, 이 고속도로를 행정상으로는 그 고속국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. 또한 좀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모든 국도에는 번호와 지명이 붙어 있는데, 번호를 부여를 할 때 그 기본적으로 홀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, 그 다음에 이제 그 짝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, 아니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번호를 부여하는 기본입니다. 즉 홀수는 종단, 짝수는 횡단입니다. 그 도로 상황을, 고속도로를 위주로 해서 살펴를 보면은 서쪽 편에서 시작하는 그 15번 서해안 고속국도가 그 목포로 해서 쭉 바닷가 쪽으로 인천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쭉 가서 서울로 연결하는 것이 15번인데, 이 15번이 국토의 그 맨 서쪽 편에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내륙 쪽으로 옮겨 있으면 그 호남 고속도로인 25번 고속국도가 이렇게 지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5번 고속국도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이제 35번,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45번, 그 다음에 55번, 65번. 이 65번 고속국도는 동해안 쪽으로, 즉 말하자면 그 일반 국도 7호선하고 같은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65번 고속국도입니다. 이 65번 고속국도가 아직 그 중간에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, 지금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살펴봤을 때는 조금 좀 아직 완전히 개통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10여 년이 더 지금 지나가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. 그 다음에 그 짝수인 횡단을 살펴보면은 맨 남쪽 바닷가에서부터 2번 일반 국도의 그 바닷가 쪽으로 지나가는, 목포에서 부산으로 연결하는 고속국도가 10번, 이제 그 위로 또 이제 12번이 있고, 그 위로 또 이제 쭉 올라가서 새만금에서 출발해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20번 고속국도가 있습니다. 20번 고속국도가 그 새만금에서 출발하는 도로가 한 석 달 전에, 이 석 달 전에 이렇게 마무리 개통이 돼 가지고 저 전주에서부터 새만금까지 완전 그 20번 국도가 처음 계획했던 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 개통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진에서 출발을 해서 상주를 거쳐서 이제 경주 를 지나서 그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이 고속국도 30번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0번이 그 위로 지나가고, 그 다음에 이제 50번이 인천에서 강릉 방향으로 지나가는 그 곳이 50번이고,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쓰면 60번,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쭉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외곽도로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것이 100번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번이 너무나 이제 번잡스럽고 복잡해 가지고 고속도로 역할을 하지를 못해서 또 그 아래 가 쪽으로, 그 바깥쪽으로 110번을 뚫었습니다. 국도 27호선 고흥선은
15호가 나라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라 대 1교, 2교를 지나가가지고 이제 동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포도를 거쳐가지고 고흥으로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이제 27번 일반 국도가 녹동 지나서 이제 고흥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도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쭉 위까지 올라갑니다. 보성 위쪽에는 벌교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. 벌교를까지 같이 이렇게 이 도로가 타고 올라가는데, 그 벌교를 한참 지나가 가지고 광주 송광산과 그 절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곡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, 이 곡천 삼거리에서 15호 국도는 그 왼쪽으로, 그 다음에 이제 27번 일반 국도는 거기서 직진을 해가지고 송광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. 15번 국도는 그 곡천교 다리를 지나가가지고 한 15분이나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 큰 삼거리가 나오는데, 그 삼거리에서 그 서재필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그 기념관이 있는 그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면은 보성 쪽으로 넘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15호는 거기서 그 삼거리에서 우측 방향, 즉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 주암호를 삥 둘러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화순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화순 쪽에서 이제 그 북쪽으로 진행을 해서 무등산 방향의 언저리를 지나서 이제 그 담양까지 올라가는 것이 15번 일반 국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7번은 그 곡천교 다리에서 그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면은 이제 송광사가 나옵니다. 송광사 나와 가지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곡성 주암 IC도 이렇게 이제 맞닥뜨리는데, 제가 이제 항상 이 고흥을 오고 가고 하면서 그 27번 국도를 타면서 그 곡천 삼거리에서 직진을 해가지고 우측으로 가가지고 그 송광사 앞,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암 IC까지는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, 아마 이 공사가 진행된 지도 한 1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. 이제 이 4차선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다니는 이 코스에서 27번 일반 국도의 전 구간이 4차선으로 개통이 돼서 다니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. 근데 이제 27번 국도는 그 송광사를 지나서 주암 IC에서 고속도로를 살짝 타가지고 그 주암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다시 이제 서서히 한 10여 분 동안 출발하면 곡성 IC가 나옵니다. 이 곡성 IC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또 27번 일반 국도를 타고 이제 그 순창 방향, 즉 말하자면 옥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그 곡성 IC에서부터 옥가까지는 그 단선 2차선인데 좀 복잡하고 길이 협소해 가지고 여기서는 시속 60km 도로인가 일반 도로. 네. 거기서 이제 그 옥가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제 4차선으로 다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순창으로 넘어갑니다. 순창 넘어가가지고 순창 그 외곽도로를 돌아가지고 이제 그 전주 방향으로 가가지고 전주에서 이제 그 쭉 지나가가지고 이제 익산 방향으로 접어들습니다. 그 전주 외곽도로를 벗어나가지고 익산을 지나가가지고 금산 방향까지 쭉 진행해서 가는 것이 일반 국도 27호선입니다. 그래서 이제 27호는 군산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그
국도나 여러 가지 그 도로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고속국도는 이 국가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국도도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방도는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지원 지방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국가 지원 지방도는 그 국가와 지방이 같이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국가 지원 지방도라고 합니다. 그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방도를 설명을 하자면은 이 지방도에는 특별하게 그 지방색이 짙습니다. 그 예전에 그 자동차 번호판을 상기를 해보면은 그 두 번째 자리에 보면은 그 각 지방도를 나타내는 특별한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, 그런 것 같이 그 도로에도 그 지방도에도 특별하게 그 지방도를 나타내는 그런 번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그 지방도에서는 그 100단위로 나가는 것이 이 경기도 지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00단위를 넘어서 이제 200단위는 그 다음에 경상남도고 그 다음에 300번대는 경상북도 그 다음에 이제 그 400대의 그 지방도는 강원도 소속입니다. 그리고 이제 500대의 그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은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이제 그 600대에 있는 지방도는 충청남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700대에 소속되어 있는 이 번호는 전라북도 그 다음에 이제 그 800대로 나가는 그러니까 첫 번 번호가 800 몇 번 이렇게 나가가지고 세 번째 나간 그 800대로는 전라남도 그 다음에 그 제주도는 900대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로 이렇게 그 도 경계를 지나서 올 때 계속 700 몇 번을 이렇게 타고 오다가 갑자기 800번대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은 아 이제서부터는 전라남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제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. 그 지금까지 그 도로 설명을 해 본 것에 보면은 뭐 어떤 뭐 책을 보거나 어떤 뭐 원고를 보거나 이렇게 뭐 읽은 것이 아니라서 두서가 없고 앞뒤 선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그런 심정입니다. 아무튼 그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